오늘은 중국 고대 문명의 뿌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한 국가 상왕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고대 중국 하면 진시황이나 한나라를 떠올리지만 그보다 훨씬 이전인 기원전 1600년경부터 기원전 1046년까지 존속한 상왕조는 중국 문명의 기틀을 마련한 매우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역사서에서는 종종 은나라라고도 불리는데요. 이는 상왕조의 마지막 수도였던 은이라는 도시 이름에서 유래한 명칭입니다. 상왕조는 하왕조의 뒤를 이어 중국 역사상 두 번째 왕조로 기록되며 고고학적으로 실존이 입증된 최초의 왕조입니다. 특히 중국의 문자와 제사 문화, 청동기 기술, 정치 체계 등이 이 시기를 통해 본격적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이후 중국 문명의 방향을 결정지는 결정적인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왕조는 어떤 나라였고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었으며 왜 멸망하게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상왕조의 건국과 초기 발전. 상왕조는 하왕조의 말기, 즉 국가가 혼란하고 지도자의 폭정이 극에 달하던 시기에 등장했습니다. 하왕조의 마지막 왕이었던 건왕은 사치와 폭정을 일삼으며 백성들의 원망을 샀고 이에 상부족의 지도자였던 탕이 민심을 얻고 하왕조를 멸망시키면서 새로운 왕조를 세우게 됩니다. 이 탕이라는 인물이 바로 상왕조의 초대왕입니다. 초기 상왕조는 현재의 중국 하남성 지역을 중심으로 세력을 넓혔고 수도를 여러 번 옮기면서도 점차 체계를 갖춘 국가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이러한 수도의 이동은 단순히 정치적인 목적만이 아니라 종교적 혹은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마지막으로 자리 잡은 수도가 은이라는 도시였고 그래서 후대의 은나라라고도 불리게 된 것입니다. 각골문과 문자 탄생의 신비. 상왕조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문화적 유산 중 하나는 바로 각골문입니다. 각골문은 거북이의 등딱지나 동물의 뼈에 새긴 문자로 상왕조의 왕이나 귀족이 점을 칠 때 사용하던 일종의 전복 도구였습니다. 비가 올까요? 사냥은 성공할까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와 같은 질문을 뼈에 새기고 불로 그 뼈를 지져 금이 가는 형태를 보고 그 결과를 해석하곤 했습니다. 각골문은 단순한 점치는 도구가 아니라 당시 사람들의 생각과 생활, 정치, 전쟁, 농사 등 모든 분야를 기록하고 있어 지금도 고고학자들과 역사학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각골문은 오늘날 중국 문자, 즉 한자의 시초가 되었고 이를 통해 상왕조가 기록 문화를 지닌 고대 문명이라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죠. 정치 구조와 사회 체계. 상왕조는 왕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중앙 집권적 통치 체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왕은 단순한 정치 지도자를 넘어서 제사장의 역할도 수행했는데 이는 곧 왕이 하늘과 조상을 대신하여 백성을 다스리는 존재, 즉 신적인 권위를 지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귀족 계층은 각 지역을 통치하며 지방 행정을 담당했고 이러한 체계는 봉건 제도의 시초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귀족은 제사를 주관하고 군대를 통솔하는 등 막강한 권한을 가졌지만 궁극적으로는 왕의 권위 아래에 있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주로 농사를 짓거나 수공업에 종사했고 전쟁에서 잡힌 포로들이나 범죄자 등은 노예로 전락하기도 했습니다. 노예제는 상왕조 사회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였습니다. 노예는 귀족들의 무덤에 함께 묻히거나 제사용 희생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는 사람이 곧 신에게 바치는 최고의 제물이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제사에는 살아있는 사람이 희생되는 경우도 있었고 이는 잔혹하지만 당시의 세계관을 잘 보여줍니다. 조상 숭배와 종교 문화. 상왕조는 철저한 조상 숭배와 제사 중심의 종교 사회였습니다. 왕과 귀족은 조상 신에게 정기적으로 제사를 지냈고 이를 통해 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했습니다. 조상은 살아있는 가족보다 더 중요한 존재로 여겨졌으며 죽은 조상이 자손들의 삶에 영향을 끼친다고 믿었기 때문에 제사는 매우 성대하고 복잡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제사 문화는 단지 신앙의 표현이 아니라 정치 권력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제사를 통해 신과 조상의 뜻을 받드는 왕의 권위가 확립되었고 이는 곧 국가 운영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상 숭배 사상은 후대 중국의 유교 사상으로 계승되며 수천 년간 동아시아 문화의 핵심 가치로 자리 잡게 됩니다. 부호의 무덤은 상왕조 제사 문화의 정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부호는 상왕 무정의 아내로서 정치와 군사 분야에서 활약한 여장군이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무덤에서는 청동기, 옥기, 무기, 각골문 등이 다량으로 출토되었으며 그 규모와 화려함은 당시 상류층의 부와 권력을 보여주는 단서가 됩니다. 청동기 문화와 예술. 상왕조는 청동기 시대를 대표하는 문명입니다. 그들이 만든 청동기 유물은 단순한 생활 도구가 아니라 제사와 권력 과시, 종교 의식 등 다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커다란 소치나 술잔, 고기를 삶는 도구 등은 복잡하고 정교한 문양이 새겨져 있어 예술적인 가치 또한 매우 높습니다. 청동기를 통해 상왕조는 기술과 예술을 결합한 독특한 문화를 이룩했습니다. 청동기는 일반 백성이 접근할 수 없는 귀족 전용의 물건이었으며 이는 계급 사회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흔히 볼 수 있는 괴수 문양은 신비로운 힘과 왕권의 정당성을 상징하며 제사 때 신의 뜻을 전하는 매개체로 여겨졌습니다. 군사력과 외부와의 갈등. 상왕조는 군사적으로도 강력한 왕조였습니다. 전쟁을 통해 주변 부족들을 정복하고 세력을 확장했으며 청동 무기와 전차를 이용한 군사작전은 그 시대의 군사력을 잘 보여줍니다. 특히 전차는 귀족이 직접 지휘하는 형태로 운영되었고 이를 통해 전쟁은 단순한 생존 경쟁이 아니라 권력과 명예를 위한 도구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정복 전쟁에서 얻은 포로는 노예로 삼거나 제사에 사용되었고 이는 상왕조가 전쟁을 단순한 확장 수단을 넘어 국가 체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도구로 사용했음을 의미합니다. 상왕조의 몰락. 상왕조의 마지막 왕인 주왕은 폭군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주왕은 향락에 빠져 백성을 돌보지 않았고 유명한 미녀인 달교와 함께 잔혹한 행위를 자행하며 민심을 잃었다고 합니다. 술로 가득 찬 연못과 고기로 만든 숲을 만들고 충신을 학살하는 등 극단적인 사치를 부렸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합니다. 결국 이러한 폭정에 분노한 주나라의 무왕이 군사를 일으켜 상왕조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일어난 것이 목야 전투였고 이 전투에서 상왕조는 패배하게 됩니다. 마지막 왕 주왕은 자신의 궁전에 불을 지르고 자결하면서 약 500년간 이어진 상왕조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상왕조는 중국 최초로 국가체계를 갖춘 실존 왕조로서 문자, 제사, 청동기, 정치체계 등에서 후대 문명의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이후 등장한 주나라, 진나라, 한나라 등 수많은 왕조들이 상왕조의 제사 문화와 정치 구조를 본받았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